그럼 선생님 이제 항공주 했으니까 해운주에서 HMM 말씀해 주셨는데 HMM 말고 얘 좀 올랐으니까 다른 거 가는 건 어때요? 아니면 그냥 HMM이 나을까요? 그래? 지금은 아직까지 아리까리 오리무중이잖아. 그럼 대장에 HMM 먼저 보내. 이건 좀 다르네요. 왜냐면 물류 아직까지 그러니까 캘리포니아 얘기가 안 나와야 돼. 캘리포니아. 뭐 이렇게 뭐 배가 뭐 이게 다 풀렸습니다. 이럴 때까지는 나는 물류가 계속 갈 것 같아. 그리고 HMM을 Y축에 넣으면 여기다가는 뭘 넣으려고 그러냐면 월마트를 넣으래. 월마트? 월마트가 뭐야? 우리 이마트 같이 물건이 없습니다. 뭐 이렇게 해서 뭐가 비었습니다. 뭐 이런 것들을 또 얘기하잖아. 네. 월마트에 물건이 다 차는, 그러니까 이제 막혔던 컨테이너들이 다 풀려갖고 다 정상화된 정상. 시장. 그러니까 풀렸어도 항공에서 전 미국으로 또 배달하는데 배달 트럭 사람을 못 구한다고 그러잖아. 이런 얘기가 안 나올 때까지. 그러면 그때까지는 물류가 먼저 가. 그럼 월마트 찰 때까지는 요게 늦게. 그래도 월마트가 막 가. 그러면 이제는 이게 다 끝나는. 그러니까 앞서서 건설주 같은 경우는 그 아랫단부터 움직일 거다. 자꾸 거래량이 없으니까 이런 쪽부터 움직일 거다라고 하셨는데 지금 해운주에서는 대장주, 지금 상황이 아리까리하기 때문에 대장주에 집중하는 게 좋다. 그러니까 주도주는 대장이야. 반도체. 그 다음에 물류, 리오프닝은 대장을 하자. 그리고 아직까지 안 보이고 아리까리한 거는 좀 중소형 단이나 가벼운 걸 하자. 많이 빠진 것들. 오히려 또 메타버스 요새 위메이드도 하자, 카카오도 하자 이러잖아. 에코프로도 하자 이제는. 근데 그 20-30% 단타. 급락에 된 떨어진 거에 반을 올리려면 어떤 건 더블을 보내야 돼. 그 불가능하거든. 그러니까 근데 반의 반을 갈 수 있잖아. 122선까지는. 그럼 그런 것들의 트레이딩. 근데 이것도 계속 뺑뺑이야. 그러니까 위메이드도 요번에 9만 원대 다시 사라고, 전에는 15만 팔고 9만 원대 이번에 사라고 했잖아. 네. 그리고 만 원 빠질 때마다 더 사자 그랬는데 9만 원에서 돌았었어. 12만 원부터 때려버릴래. 12만 원, 13만 원, 만 원 단위 때려버리는 거야. 위메이드. 그러니까 요번에 급락 종목도 한 점에서 때리지 말자. 세 번 정도 나눠서 팔고 세 번 정도 나눠서 사자. 그러니까 변동성 장에서는 어떤 상황에 어떤 불확실성이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어디까지 떨어지고 어디까지 죽였다가 어디까지 오를지 시장만 안다. 그럼 선생님 지금 주도주 중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뭐 가격대에 따라 다 다르잖아요. 어떤 분은 수익, 어떤 분은 손실. 그러면 일단 수익권에 조금 뭐 손실해서 진입을 했어요. 조금 올라왔어요. 그러면 일단 거기서 끊고 뭐 이렇게 대응을 해봐야 돼요? 아니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종목이 내 시간여행이나 중심 종목이야. 네. 그럼 그냥 냅둬. 냅둬? 첫 번째. 그걸 머리를 쓰지 말자. 왜냐면 수익을 다 깎아먹는 느낌이 드니까 또. 그러면 그러면 그건 트레이딩 호흡밖에 안 되는 거야. 시간 여행이 아니라 트레이딩 호흡이죠? 호흡이야. 그러면 트레이딩일 때 아까 얘기한 대로 아시아나항공은 29,000원, A프로는 19,000원 게임을 가서 물량 10%라도 늘리라고. 반이라도 때려갖고 10% 늘리는 자리에서 더 집어넣어. 근데 어떤 건 더 빠져. 그럼 냅둬. 그래서 실제 빠졌다가 어디 또 올 때는 그 목표 단가 조절만 하는 거야. 늘린 데서 다시 돌았으면 내가 끄는 단가를 더 돌파할 거고, 더 빠졌다가 하면 내가 끄는 단가가 고점일 수가 있고, 그러니까 그거에 따라 또 중소형주, 그리고 모든 기준을 52주 최고가 최고저가를 사등분해서 121선과 이 위치를 보면서 결정하자고. 그리고 이거보다 더 큰 호흡은 3년의 고가저가. 3년. 그렇게 해서 대응할 수밖에.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대응해야지. 케바케. 그냥 이게 평준화가 안 돼. 지금. 선생님 리오프닝 수혜주 중에 말씀하셨던 우리 아난티 얘기를 조금 더 해보면 주가가 그동안 쭉 하락을 했잖아요. 그럼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리오프닝의 단기적인 수혜를 기대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어떤 관점인가요? 이제 실적도 나쁘고 뭐 모든 게 많이 여행하고 비슷한 것 같아. 근데 이제 리오프닝 되면 이제 골프 봄 오잖아. 근데 리오프닝하고 상관없이 코로나 와중에도 골프 수요가 증대되니까 마스크 끼고 골프 치러 갔었잖아요. 그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에 한번 14,000원 갔다가 지금 9,000원까지 빠졌잖아. 지금
그쪽 관련된 종목들도 다 빠졌어요. 그러려면 이제는 이게 실적 개선이 보인다든지, 이제는 아난티는 수치가 보여줘야 될 것 같아요. 수치가. 실적으로. 1, 4분기 실적에서 이제는 더 이상 나빠지지 않고 뭔가 개선되는 게 보여줘야 그때 탄력을 받을 것 같아. 여행주도 마찬가지 같아. 이제 적자 나고 막 견뎠어. 근데도 아직까지 수치 개선이 없어. 기대감으로는 단기적인 것밖에 안 돼. 그러니까 기대감으로는 아난티는 한 30%, 실적 보이면 50에서 더블도 가능한 거야. 그런데 그거 확인은 상반기 아니야. 왜죠? 확인이 안 될 테니까. 금리 100bp 또 그런 부분들 변동성 때문에. 그리고 1, 4분기하고 2, 4분기 두 번 확인해야 되거든. 1, 4분기는 4월, 2, 4분기는 7월. 그럼 벌써 하반기. 하반기잖아. 근데 선생님 골프는 한 여름하고 한 겨울에는 거의 안 치잖아요. 요새는 상관없어요? 요새는 가기만 하고 갔습니다. 부킹이 힘들어서. 붓기가 힘들어. 그래서 오히려 내가 지금 3월에서 5월 달에는 이제 골프 그거 부킹이 만만치 않을 거고 더 힘들고 요새 20, 30대도 또 그냥 너무 많이 치니까 그래서 이제는 또 알톤 스포츠라든지 삼천리 자전거도 같이 볼래. 자전거? 괜찮아. 골프도 안 되는데 자전거나 탈까? 뭐 그런 것들. 근데 선생님 자전거 타면 마스크를 하든 안 하든 자전거를 타는 거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또 미세먼지 많으면 안 탈 텐데. 아니, 그러니까 지금 미세먼지 관련주도 또 봐야겠지. 그러니까 3월에서 5월 달에 꼭 이제 이게 다 중국 플러스 중국 마이너스. 그 연결되는 그 에너지가 3월에서 5월은 나오는데 문제는 그 기업들 중에 코스닥 기업들 중에 상장 폐지나 거래 가능성이 적자 이런 건 피해야 된다고 제가. 그래도 실적이 그래도 나오고 많이 빠졌는데 뭔가 기대가 있는 거거나 테마를 형성시킬 수 있거나 수급이 도와주는 것들은 뭔가 잠깐이라도 디프리 파동이 있는데 그렇지 않은 거는 요새는 갑자기 짱돌이 많이 나와서 맞아요. 갑자기 뭐 회계 재무적인 문제 뭐 이렇게 하면서 재무적인 문제도 있지만 요새 횡령 유행인 것 같아요. 계양전기 같은 것도 그렇게 우량한 기업이 245억 원? 이게 보면 해성그룹 단시 집안 거다. 부동산 재벌들. 단시? 유명하신 분들 집안인데 그 직원들이 요새 단성사가 그분 거예요? 아니 그건 아니에요? 들어본 건 있어서 단성사? 단시? 그래서 이 재무 리스크 그러니까 이실직고에서 걸렸다고 그러잖아. 아 그래요? 그러니까 오스템 임플란트부터 까라해서 참 횡령 뭐 이런 것들 보면 1, 2월 달이 이게 완전히 지금 뭐라 그럴까 우리나라 시장에 무슨 막장 드라마를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원래 이런 리스크들을 코스닥 기업들이 많았는데 코스피에서 터지니까 또 당황스러운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작년 11월 12월 달에 이런 얘기했어. 정권 교체기에는 꼭 뭐가 터진다. 근데 선생님 그 횡령은 개인이 한 거잖아요. 아니 꼭 개인이 했지만 그 3월 달 전에 뭔가 이렇게 하다 보면 지네들도 뭔가 메꿀 때 메꾸지 못했거나 뭔가 터졌으니까 미리 이실직고했거나 이게 나왔거든. 꼭 그 마디가 있어. 작년에도 보면 뭐 메타버스 이렇게 하지만 내가 투자 조합이나 이런데 다 엑시트한다. 미리 3월 달 준비하는 애들이 있다. 어떤 애는 일단 끊고 저기 해외로 나간다. 이런 게 밑바닥에 징후가 보이잖아. 이제 가까우니까 어떤 뉴스 나와? 장하성 무슨 뭐 어디 디스커버리 이제 막 나오잖아. 또 라인 파산 선거. 맞아요. 파산 선고했다고. 뭐 꼬리 자르고 이지 뭐. 그 작전 해가 문제가 됐어. 네. 파산시켜. 그럼 어떡해요? 돈은? 진대들이 딴 데 빼놓고. 일부러 그 법적으로 다 재료로만 파산 선고를. 지금 그 단계로 가는 거야 지금. 그럼 선생님 오스템 임플란트는 어떻게 될까요? 오스템 임플란트 살아나겠죠. 펀드 들어간 것도 많고 국민연금도 투자했다 그러고. 아니 그거는 횡령인데 그 정도에서 이제 회수율 이렇게 보고 이렇게 할 거니까 그거 갖고는 그 상장 폐지금은 안 돼. 영업이익도 이제 계속 나올 거고. 단 문제는
그거 갖고 계신 분한테는 죄송하지만 오르는 타이밍에 풀어줘야지. 지금 미리 풀어줬다가는 이제 몰아서 맞아. 그럴 수 있어. 이게 오히려 그 주식이 지금 그런 거래 정지 때 지금 요번에 급락파동에 지금 그대로 거래됐으면 한 30% 날라가 있을 겁니다. 마이너스. 오히려 마음이 편할 수 있거든요. 거래 정지가 돼 있으면 오늘은 보합이네. 약간 그 마음이 조금 편안해질 수 있으니까 선생님 말씀대로 시장이 돌아서고 분위기가 좋아졌을 때 거래가 재개가 된다면 훨씬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 근데 지금 불안하다 해서 하면 그동안 딴 거 떨어진 거 맞고 걔는 한 번에 몰아서 다칠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오히려 오스템 임플란트는 코스닥 지수가 다시 천막 하고 그런 분위기에 그럴 때 열어주는 게 제일 나을 것 같아. 네, 오스템 임플란트 보유하고 계신 분들 힘내시고 조금 더 안 좋은 뉴스들이 더 많더라도 또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도 리오프닝이다. 임플란트, 치과 뭐 이런 것들이니까 화장품 비슷하게. 치과는 그냥 아프면 가는 건데 왜 리오프닝이에요? 마스크를 하든 안 하든 치과가 아프면 임플란트는 하잖아요. 임플란트 근데 사람들이 간단히 얘기해서 이러한 그 치과 매출 한번 물어봐. 임플란트가 높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높지만 그쪽 사람들이 요번에도 비슷하게 엄청나게 매출이 3분의 1토막 반토막 돼 있어. 치과 안 가서 사람들이 안 가기도 감될까봐? 하고 네. 치과에 그는 임플란트 뭐 플러스 성형 치과 교정에 교정. 거기서 빼낸 근데 마스크를 하니까 교정할 필요가 없는 거야. 그리고 관광객 중국 이것도 거기도 거기 오. 동남아하고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신사동에서 이렇게 거기서 이제 마스크 쓰고 이런 것들이 많이 보여야 돼. 근데 그런 게 하나도 안 보이잖아. 치과도 약간 그런 쪽의 매출이 그러니까 크군요. 치과 미용. 미용. 그러니까 이것도 리오프닝이고 또 리오프닝 주가 뭐냐면 이제 이게 오미크론이 이렇게 풀어지니까 이제 요새 그 진단 키트보다 약? 그렇지. 콜대원. 면역. 아니 콜대원 말고 건강 보조 식품. 영양제. 건강 비타민 보조. C 이런 거. 나도 3개 먹는다. 비타민 C, 오메가 3, 루테인? 뭐 그런 것들. 요새 그런 것들이 프로테 뭐 있잖아. 프로바이오틱스. 프로바이오틱스. 선생님 조단위 시장에서 노시네요. 프로바이오틱스 관련주고 막 요새 급등하는 게 있을 텐데. 그래요. 근데 사실 또 사람들이 이제 그런 것 같아. 이제 오미크론 뭐 이런 거에 걸려도 자가적으로 내가 알아서 그걸 해야 되니까 면역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좀 면역을 높일 수 있는 영양제 이런 시장에도 관심을 갖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래서 콜대원, 면역, 건강 보조식 그리고 이게 이제 비대면 원격 진료까지 확산되나 보자고. 그런 플랫폼으로 가는 사이클 같고 이제는 진단 키트나 이런 거는 이제 끝물 같아. 그럼 선생님 좀 그런 건 어때요? 원격 진료 시대가 열릴 거다라고 하셨는데 이미 지금 청담 러닝이나 이런 교육, 온라인 교육 시스템 쪽은 그럼 리오프닝에 따라서 조금 안 좋을까요? 글쎄. 리오프닝 그때 교육, 공부. 그래도 한동안은 또 애들이 또 걸리고 뭐하고 하면 그거를 병행하니까 그래도 좀 근데 또 크게 또 모멘텀은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나는 교육 쪽은 왜냐면 코로나 때문에 교육 격차가 굉장히 크게 벌어졌다고 하더라고요. 당연하겠지. 교육 격차도 벌어지고 뭐하고 오히려 교육주 하는 것보다 컨텐츠 엔터하는 게 이제 엔터주. 이제 선생님. BTS라든지 이제 공연을 할 테니까. BTS 공연한대요 한국에서. 그러니까 그런 거를 보는 게 오히려 이제 그 작년에는 하지 말라고 그랬지만 이제는 JYP, 하이브 뭐 이제는 많이 빠졌으니까 해볼 만한 위치들 왔거든. 그거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차라리? 교육주보다. 선생님 그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공부하는 것보다 놀고 먹고 지금 이게 더 나는 거야. 머리가 비상해서 그래요. 예술적이라. 뭐 글쎄. 최근에 카카오가 이제 우리가 뭐 주가가 안 좋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분량이 있긴 하지만 최근에 공정거래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최근 그 계열사나 자회사를 넓힌 확장시킨 기업
기업들 순위에서 카카오가 11개인가 늘렸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가 미디어 컨텐츠 쪽에 집중이 됐다라고 해요. 계열사를 더 확장을 했는데 그러면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이제 연예인 쪽 위주의 콘텐츠를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이런 우리가 보는 J 콘텐츠리 뭐 약간 그런 쪽의 미디어 콘텐츠를 봐야 되는 건지 또 조금 다르잖아요. 글쎄 나는 그 지적 재산권이 있는 컨텐츠가 더 나을 것 같아. 연예인 모멘텀이 있는 것보다 아니 연예인 모멘텀도 지적 재산권이지 뭐. 응? 걔네들 음원 뭐 이런 것들이 걔네들 노래 그 사람 자체가 지적 재산권 아니야. 그걸 거기서 창출하는 광고가 부가 클 테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 집중하는 게 낫고 오히려 거기서는 실적도 안 나오고 조그만 기업들은 피하고 싶어. 작은 거. 작은 것들. 삼성이 선생님 그 자회사를 통해서 AR 관련 회사를 인수를 했잖아요. 그럼 약간 이런 기술력 있는 기업들을 보는 건 어떨까요? 근데 그런 기업이 뭐가 있어? AR 관련주 찾아보면 저- 나오잖아요. 근데 당장 그거 연결해 갖고 삼성 연결해서 실적도 나오고 뭐하고 이거 껴봤어? 저는 원래 그거 못 껴요. 어지러워서. 나는 그러니까 내가 메타버스 할 때 이거 껴봤어라고 자꾸 얘기하잖아. 그 KBS에서 기자가 24시간인가 48시간인가 36시간인가 계속 이걸 쓰고 있는 거를 다큐 형식으로 찍은 영상이 있더라고요. 근데 처음엔 괜찮은데 뒤로 갈수록 좀 포기를 해야 되겠다, 못 하겠다 하면서. 그리고 아직까지 기술 이게 몸에 노는 같이 이게 딱 이렇게 해서 이제 진짜 뭐 언제 세상에서 나올지 모르겠지만 마이너 리포트 같이 이렇게 딱 하면 돼. 쫙 보이게끔. 잘못하면 30년, 50년 후가 될 수도 있다고. 아직 기술이 안 따라가. 그리고 또 AI 로봇 얘기하잖아. 로봇. 청소기 이게 무슨 뭐 또 그냥 난 최고의 로봇은 보스턴 다이나믹스. 현대로부터. 이거 외에는 없어. 최고의 로봇. 그냥 무슨 로봇이 이렇게 로봇스타니 뭐 그 갖다 로봇 관련주 요즘 또 조금 움직이니까 관심 있게 봐야 된다고 하고 막 방송에서 그러니까. 트레이딩 자꾸 뭐 트레이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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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트레이딩. 자, 이제 선생님 이제 올림픽이 거의 다 끝나가요. 처음에는 이거 눈 뜨고 코 베이징 아니야 뭐 이랬는데 그래도 우리 선수들이 힘을 내고 있고 또 이제 경기가 끝나고 나면 이제 홍콩을 개방할지 안 할지. 난 그게 제일 중요하거든. 20일부터. 20일부터. 20일부터 우크라이나 문제가 눈독들이 싹 거하고 이제 리오프닝 여행 뭐 이런 것들이 확산되나. 근데 푸틴 입장에서는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뭔가를 얻을 게 있어야 이 상황이 정리되잖아요. 이미 다 얻었지 임마. 아니 근데 이제 우크라이나가 그러면은 친러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임명을 하거나 아니면 나토 가입을 안 한다고 얘기를 하거나 뭐 그런 거를 대외적으로 얻어야 되지 않을까요? 경제적인 뭐 유가나 이런 걸 떠나서 이미 다 얻었어. 얻었어요? 그럼 왜 자꾸 그런 불안을 조장하는 겁니까? 계속 고가로 놀아야지. 그래야 빼먹지. 그리고 위상이 그러니까 푸틴 위상 얼마나 높아졌는데 유럽에서는 만나려고 줄 서 있어요. 그리고 미국도 지금 둘이 보면 어떤 면에서는 짜고 고스톱 치는 것 같아. 그런 증거 아니에요? 전화다. 야, 내가 요번엔 이렇게 얘기할게. 미국도 보면 이렇게 분위기 이렇게 쫙 해갖고 그냥 셰일가스라든지 고가에서 천연가스를 제일 유럽에다 지금 파는 게 미국이야. 미국. 미국이라고. 아 러시아가 이러니까 우리 거 써. 그러면서 미국. 그러니까 오히려 난 이 우크라이나는 바이든은 중간 선거. 11월 중간 선거. 그거의 분위기. 푸틴은 나 푸틴이야. 아니 그리고 러시아는 천연 자원의 나라야. 천연가스 뭐 원자재 이런 게 다 고가 행진이잖아. 국부 키워놓은 거지. 그러니까 두 나라는 그러니까 계속 이러는 거야. 조용해지면 아닌데 그러면 네가 한번 분쟁 일으켜. 근데 이번엔 내가 이 짓 할 것 같아. 푸틴이 하고 여기선 금리 인상한다고 하고 그렇게 하면서 그러면서 그냥 공포 마케팅을 신나게 하면서 하는 것 같아. 그리고 헤지펀드는 그거 딱 보면서 여기서 롱숏이나 신나게 하고 있고.
제일 죽사발 나는 게 독일, 프랑스 이런 당사자. 천연가스 관련해가지고 영향을 받으니까. 독일이 제일 열받을 것 같아. 국부가 나가는 거 아니야. 러시아 눈치 보기도 싫지. 그렇다고 해서 저장이 좀 미국은 또 비싸게 또 이렇게 양빵으로 열받는 거지. 그럼 선생님 우리 원자재 관련주 더 오를 거다라는 얘기가 있지만 투자는 하지 말자. 더 오를 거라고 막 품귀 현상 있을 거라고 오늘도 막 기사 뜨더라고요. 급락합니다. 유가 급락하는 순간에. 유가가 떨어지면서. 근데 그때 아니 지금 포 쌌는데 유가가 급락했어. 선물 시장에서. 왜 했을까? 우크라이나는 지나가고 이제는 핵 이란 협상이 타결될 것 같은 분위기니까 이제는 이란 쪽에 그래서 선물 쪽에서 미리 산다냐. 근데 유럽마저 잔전하면 더 반영. 70불까지 빠지나 보자. 100불 가는 게 아니라 70불까지 금년도 10월에서 12월 달에 가나 보자. 금년도 10월에서 11월까지 좀 길게 보면서. 그러면 원자재는 그러면 우리가 요번에 생산자 PPI 높게 나와도 내가 무시하라 그랬어. CPI가 딱 고점 중에 2월 10일이거든. PPI. 오히려 다음 CPI가 7.0 아래로 내려가나 보자. 유가 내려가고 모든 게 다 내려가면 CPI도 당연히 또 내려갈 수밖에 없어. 소비자 물가지수는 그에 따라 그러면 반영되니까요. 인플레이션에 대한 그 공포가 이제는 금리 인상소 또 6월에서 10월에 늦춰도 됩니다라고 또 언론 막 나오나 보자고. 네, 선생님 10월에서 11월에 유가가 떨어지는지 보자라는 말씀은 바이든의 중간 선거와도 조금 겹치는 부분이 있네요. 그 타이밍, 그러니까 그전까지는 그리고 바이든도 지금 이제 그 일자리 창출 및 그 지금 여론을 뭔가 이렇게 자기 쪽으로 몰라고 그러면 리스크 메이킹을 그러니까 뭐랄까 노이즈 메이킹이라고 그럴까 막 그냥 난리쳐야 돼. 분란 일으키고 내가 해결했습니다. 뭐 여러 가지. 그리고 지금 가장 문제가 뭐냐면 SOC 그 자금 그 조만치 의원인가 그 사람 때문에 마트에 갔잖아. 그러니까 딴 데서 자꾸 풀어갖고 뭔가 해결을 해야 돼.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 기업들 협박해갖고 이제 다 몇십 조씩 투자하게끔 만들고 일자리 창출. 뭐 이런 현상이 왜 나오나라는 게 나는 그런 데서 파생된 거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네, 시장에서 좀 움직이고 있는 리오프닝주를 포함을 해서 대외적인 관계나 상황까지 또 짚어보는 부분이었습니다. 자, 선생님 그러면 우리 다음 주에는 좀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되는 부분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다음 주는 이제 그러니까 히림 다음 타자. 히림 다음 타자 누굴까? 찍어주세요. 난 동아지지 특수건설, 부산산업 뭐 이런 SOC 쪽에서 SOC. 이제 다음 주 점점 가까워질수록 이제 진짜 선거판이 가까워지잖아. 그러니까 더 강하게 얘기하지 않을 거예요. 내가 된다면 이런 쪽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뭔가 이제 그러니까 또 부산 가덕도 관련된 또 움직임들이 막 나오는 거 보니까 뭐 이제는 SOC 쪽. SOC 관련된 그리고 납폭 과다 종목들 중에서 리오프닝 주에서 아직 못 간 거. 못 간 거? 화장품 같고 카지노도 그렇고 또 뭐가 있죠? 그게 이제 그런 간단히 것들? 얘기해서 그 아까 얘기한 아난티나 알톤 스포츠나 삼천리 자전거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순환이 되나 볼래. 그러면 선생님 그 소중한 자산 한정돼 있는 자산으로 리오프닝주 이렇게 조금씩 들어가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좀 기다렸다가 그냥 이렇게 단가를 낮추는 게 나을까요? 그게 성향 차이긴 하겠죠. 성향 차이. 나는 조금이라도 여기서 해서 조그만 수익이라도 조금씩 내서 기쁨을 돈이 있는 느낄 거야. 사람은 돈이 있는 사람은 아직 바닥에 쌓은 것들을 모으시는 게 낫고 이미 물려 계신 분은 이런 짓만 하지 마면 돼. 손절해서 딴 거 빨리 갈 거 가는 그런 것만. 지금은 그 이동의 리스크가 더 커. 내가 보기에는. 그리고 가장 또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 것 같아. 뭐죠? 우리 장은 시가 20개 방향성이 나와야 돼. 그 방향성이 나오는 조건은 뭘까요? 어? 어떤 상황에서 그 방향성이 나올까요? 거래 대금의 증가, 그다음에 우리나라가 MSCI 선진국지수 들어가고 뭔가 성장 들어가면서 뭔가 외국인들의 매수세의 추세. 삼성전자 SK하이닉스만 샀거든. 지금 다른 거는 팔아. 롱숏이야.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온 건 아니고 간만 보는 거네요. 간만 보죠. 그냥 시소야 시소. 지금 시소야. 그럼 다른 나라는 어때요? 뭐 일본이나 이런 데는 많이 들어가나요? 비율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면 거기도 시소야 아직은. 근데 요새 좀 달라지고 있는 게 중국 쪽이야. 중국? 어. 홍콩? 아니 상해도 그렇고 홍콩도 그렇고 홍콩 H도 그래.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가 뭔가 추세가 나오려면 내가 항상 이런 게 그 나와야지. 달러 강세가 약세로 되면서 이머징 국가로 돈이 몰리는 하나의 큰 물줄기가 들어와야 돼. 근데 선생님 금리 인상기에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있는데 이머징이 아니라 그럴 때는 미국이나 일본 같은 쪽으로 가잖아요. 가장 좋은 얘기했어. 그게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지. 근데 금리 인상 시기인데 금리 인상 시 안전자산 선호 심리는 강해질 건데 올해까지요. 그게 그렇지 않아요? 바뀌어야 돼. 근데 그게 올해 안에 바뀔 가능성이 크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100bp 얘기하잖아. 네. 100까지는 그런 분위기가 아닌데 100을 이제 딱 쳤어. 그럼 말 바꾸나 보자고. 그게 5월 달 같아. 그 거기까지는 올려놓고 그 다음에 일시적으로든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풀리면서 위험 자산으로 조금 더 분위기가 형성이 되면 그게 인플레이션이라고. 그러니까 그게 서부 텍사스 중진주라고. 이게 90불에서 100 진짜 가면 이제 계속 안전자산 공포야. 네. 근데 얘가 70불까지 빠져. 그러면 이제는 금리 인상 속도 늦추겠다든지. 그럼 달러 약세? 그러면 뭐야? 원화 강세, 엔화 강세, 이머징 국가 이렇게 가는 거죠. 그게 상반기 전후한 시점. 상반기 전후. 6월 달.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그냥 게릴라 전투하는 수밖에 없어. 시장의 움직임 속에서 주도주가 제대로 나오기 전까지 우리는 보유하고 있는 종목을 가지고 싸울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그래서 내가 왜 홍콩 H를 보냐면 그 바로메타야 그게. 홍콩이요? 중간지대뿐만 아니라 공동 부윤이 뭐 해갖고 지금 홍콩 주식들 봐봐. 박살을 다 내놨어. 박살을 다 내놨어. 주가 보면 헐 이거야. 네. 우리나라 빠진 것도 명함도 못 내밀어. 그 홍콩에 상대 알리바바 빠진 거 한번 봐봐. 그 헐이야 헐. 근데 그 대형주도 그런데 주변 중에 끔찍한 것들 너무 많아. 그런데 그런 것들의 터닝 포인트가 그러면 홍콩 여행 자유화, 정상화, 그리고 중국이 홍콩 공동비를 때려잡았잖아. 이거를 스무드하게 풀어주는 그런 분위기로 가는. 올림픽 끝나고 조금 한 3월 지나고 내부적으로도 시진핑이 조금 단도리를 친 다음에 좀 풀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아니 지금 드네요. 내부에서 우리나라 보면 찌라지 수준에 그런 게 중국에선 돌아. 뭐가 돌아요? 이제 3월부터는 푼다? 푼다. 그 3월이 초일까요, 중일까요, 말일까요? 모르지 그거야. 그러니까 정책 공작회의 지나서니까 중순 이후로 봐야겠지. 그래서 딱 겹치는 게 3월 중순으로 다 겹쳐. 그 정확하게 3월 10일, 10일. 10일 이렇게. 우리는 대선 결과 나올 거고 3월 10일이면 만기 3월 끝나고 6월 말로 넘어갈 거고 그러면 3월 달이면 이제 또 그때쯤 되면 이제 저 우크라이나 동토도 다 진입바닥 될 거고 그리고 또 그때쯤 되면 정치공작회의에 중국의 어떤 선언적 정책이 나올 거고 올림픽 이후에 지네들 이제 잘났다 뭐 해가고 막 이렇게 하면서 이제 위상을 높였잖아 이미. 네. 지네들 아주 그냥 막장 드라마 찍어갖고 그러면 그러니까 지금 나는 이번에 북경올림픽은 외부용이 아니라 내수용이야. 중국 국민들아 내가 이렇게까지 그래서 단합을 시켰잖아. 이거 에너지를 중심으로 뭔가 뻗어야 되잖아. 지금 그게 성장률이거든. 먹거리를 또 줘야 된다고. 그 정책을 어디서 풀까가 나는 홍콩 쪽에서 풀 것 같아. 홍콩하고 본토는 SOC. 본토는 SOC. 신형 SOC. 앞서서 우리가 전에 말씀을 드렸던 구형이 아니라 신형 SOC. 그거는 벌써 진행하고 있는 것 같고. 벌써 중국 주식들 중에 신형 SOC 이런 것들은 벌써 디지털 위안화 신형 SOC는 벌써 치고 나가고 있어. 또 홍콩 은행주도 보면 이게 뭐 꼭 우리나라 저거 보는 것 같아. 그 LG 이노텍 그래프 모양이.
강하게 쏘는군요. 그런 것들 보는 거. 알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3월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항상 꽃피는 봄이 오면이라고 했는데 그때는 좀 이제 봄이 오면서 시장이 좀 따뜻하게 달아올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그러니까 들어요. 나는 입춘 대기하고 대기에서 풀려 했더니 이 꽃샘 추위가 더 추웠더라. 사만사온 그래서 경치까지 기다리자. 경칩? 개구리가 올 때까지? 오늘부터 얘기하자. 언제 올 거니? 언제 올 거니? 개구라. 개구라. 경치봐. 와 빨리 와. 제발 좀 울어라라는 생각으로 좀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선생님께서 또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강화를 시킨다라고 하셨으니까 올려주신 자료 참고하시면서 조금 더 시장을 보는 눈 키우는데 도움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우리 중심 DB하이텍 칩셈 이거는 삼성전자 77,000원대까지 눌림 목상이고 박스 상황이니까 갖고 계신 분들은 그냥 보유. 그리고 삼성전자 80,000전자를 이번 3월에서 5월 달에 보나. 특히 4월 말에 상속세 내잖아. 네. 그때 전후에 그러니까 삼성전자 우선주도 그때 뭔가 머니게임 나오는지 보자. 그러니까 IT 쪽에 집중하시는 게 IT는 대장에 집중하는 거야. 여기도 그 리오프닝 대장에 집중하듯이 그런 전략을 계속 하다 보면 3, 4, 5, 3개월을 잘 버티지 않을까. 그 선생님 대장에 집중하자고 하셨는데 서울 반도체는 대장은 아니잖아요. 후발이지. 이 KH바텍, 머니가이패 이거는 이제 대장 넘어가서 쉴 때 이걸 땡길 줄 알았더니 같이 주겠어. 그럼 어떡해요? 갖고 그러면 계신 분들은? 갖고 있으면 도 닦아야지. 나올 필요는 없는 거죠? 왜 나와? 그런 것들이 SNS 때 BH, 원희가이패, KH바텍이야. 서울 반도체. 서울 반도체. 그럼 이런 것들은 바닥권에서 갑자기 그 뭐랄까 상한가 한 번만 짚어. 그러면 대충 30%짜리 반이니까 38.2에서 61.8. 요 정도 에너지가 확 나올 때 그때나 반조 팔고 사고 이렇게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 지금 순환은 안 됐어. 순환이 될 줄 알았는데 순환이 안 좀 됐어. 거래 자금이 많지 않아. 아니 순환이 안 됐다는 얘기는 거래대금 축구에 삼성전자를 죽였어. 삼성전자가 75,000원 지지해주고 8만 원 가는 에너지에 이제 순환이 되는데 7만 1,000원까지 죽이면서 그냥 박스에서 요 장난만 치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왜 어렵냐? 지수도 내가 우크라이나를 왜 잊어버려? 삼성전자 SK하이닉스만 관리하면 안 빠져. 오늘도 딱 다우지수 나스닥 할 때 내가 아침에 뭐라 그랬냐면 삼성전자 마이너스 500원에서 1,000원 사이 받으면 뺐다 올려버립니다. 선물 그대로 뺐다 올려버리잖아.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잡아놓으면 다른 거 갖고 계신 분들은 이제 열받는 거야. 근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안 빠질 뿐이지 수익을 안 주는 거야. 아주 골 때리는 거지. 그러면서 꼬리 변동성만 나오는. 그럼 선생님 차라리 이럴 때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사는 게 낫지 않을까요? 어쨌든 변동성을 제일 많이 주는 거니까 이용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옵션 사고 선물 사라고 그랬잖아. 그 삼성전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3,000원 뛰게 할래? 아니 그래도 선물 옵션 못 하시는 분들은 변동성에서 최대한 리스크를 적으면서 변동성을 아니 이용할 그러면 수 있어요. 삼성전자 수익률이 얼마인데? 3% 먹을래? 3%도 웬만한 데 가가지고 애매하게 해서 먹는 것보다 나을 수도 있죠. 아니 그 오죽하면 SK하이닉스 14만 때 반 때리라고 그랬는데 70%까지 때려도 좋다고 그랬어. SK하이닉스 대응 전략도 함께 좀 세워주세요. 11만 원이나 그 아래는 산다. 13만 원부터는 비율 매도. 5천 원 단위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SK하이닉스 갖고 있느니 DB하이텍이니 오히려 서울 반도체니 칩셋미디어가 그 2만 원 오를 때 3배 더 간다. 알겠습니다. 전략을 짰는데. 선생님 우리 그때 PHC 얘기했었잖아요. 그거는 장난 너무 많이 치고. 막 봤더니 막 빠질 때는 막 엄청 많이 빠지더니 우리 1,300~400원 했더니 거의 2,000원 한번 팔고 또 죽여놓고 또 2,000원 한 번. 장난 많이 치지. 이걸 샀었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이 조금 드는 그 아쉬움. 500만 원, 1,000만 원 갖고 옵션 매매 하듯이. 그럼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2,000만 원 가면 따라. 오죽하면 달러이자 쓰겠냐 싶잖아. 근데 선생님 이거 팔았는데 또 한번 내려와 줄까요? 아니면 내려올 줄 알아서 샀는데 또 이렇게 더 빠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1,300원, 2,000원 그런 종목 같아. 그 이걸 몇 번 터는 행위를 반복할지는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다가 이런 종목들은 거래 정지 나갈 수도 있어. 그런 매매하다가.
그러니까 그냥 적은 돈 갖고 하세요. 그냥. 이거는 이제 본격적인 투자보다는 리스크가 굉장히 있으니 여러분들께서 오히려 이런 거 하느니 위믹스 코인이나 비트코인이 더 나아. 차라리 그게 좀 안전할 것 같다는 생각이 조금. 위믹스 코인은 요번에 더블 갔어. 4,500, 5,000원 사라 그랬는데 9,000원. 요번에 또다시 6,000원대 와. 오히려 위메이드 때문에 위믹스 코인도 올릴 것 같아. 걔네들이 코인 갖고 그 배신을 때렸거든. 왜요? 카타에서 위메이드 실적일 때 코인 팔아갖고 그걸 매출로 실적을 잡아버렸잖아. 그래서 바글바글 무글무글 이거 아니야. 그러니까 위믹스 코인을 또 잘 관리를 잘 할 거라고. 그 다음에는 또 하나는 오히려 비트코인이 이번에 5천만 원 깨면 요거는 30%잘 나와. 근데 비트코인 뭐 거기서 자금이 빠진다, 안전자산 선호 심리로 간다, 막 기사 막 나오는데. 비트코인은 코인계 삼성전자. 아니 약간 지표 같은. 코인계 삼성전자. 절대 없어지지 않아. 블록체인 이 상황을 절대 안 이 오징어들 설계자들이 지금 나쁜 얘기를 퍼뜨리잖아. 그러니까 나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5천만 개 다시 깔아넣어서 또 장난치겠구나 이런 생각. 그리고 테슬라가 아직 1,000살 넘지 않았어. 테슬라가 비트코인 한 20조 갖고 있을걸? 그러니까 또 비트코인 갖고 또 풀어야 돼. 알겠습니다. 좀 마무리를 하려고 했는데 막 이것도 생각나고 저것도 생각나가지고 또 길게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께서도 궁금한 내용을 저희에게 남겨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반영을 하고 또 생각을 나는 대로 또 해결을 해드리려고 하니까요.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 애정 댓글 기다리고 있는 거 아시죠? 저희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